자, 우선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학교 동료들이 다시 학교 이름이 아주대였지? 네, 아주대. 와, 그 아주대 의대에 명의가 있었잖아. 그 이름 정시로 10명. 막 정시로 10명 뽑았어? 네. 수시 몇 명이었어? 수시 한 40명 정도. 40명. 정시로 들어갔지? 네, 정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대 그 유명한 선생님 이름 뭐야? 응급 이국종 선생님. 이국종 선생님 아직 있나? 네. 지금 교수로 아마 재직 중이실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갑자기 어디 떨어지니 이거? 자, 우리 대치 강화에 온 게 몇 학년 때 왔죠? 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때. 다녔습니다. 지금은 고3이시죠? 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예. 아니 너무 잘생겼고 실제로 볼 때도 아니 원장님도 잘생겼다고 막 했는데 아, 같이 피부는 오늘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네. 왜 안 좋으시죠? 피부가? 술 먹고 놀아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술, 담배 하셨나요? 아, 전혀 안 했어요. 절대 네. 분명히. 친구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했는데 이제 합격도 했겠다. 친구들하고 강남술 한잔 하시다 보니까 안 드시던 술 드시니까 지금 피부에 트러블이 확 올라오셨군요. 올라왔죠. 혹시 의대를 가고 나서 진로를 피부과로 갈 생각 있나요? 의대 탑을 만약에 제가 찍는다면은 당연히 피부과를 갈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쪽이라서 성적이 피부과 갈 성적이 안 된다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로 가고 싶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네. 피부과를 가느냐 재활의학과를 가는가 결정하지 말고 네. 본인이 의사로서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래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는 게 저한테도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원래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맞다. 네. 참 권투했다 했죠? 어느 정도 했어요? 권투도 한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취미 삼아 하는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취미 삼아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중3 때 관장님이 권유하셔서 프로테스트 자격증도 딸까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때 이후로는 그냥 지금까지 취미로 프로로 데뷔할 뻔했다 이 말이네. 그쵸, 자격증을 딸 뻔했죠. 와우. 이게 너무 잘난 거 아니에요? 아니 관장님이 프로로 데뷔할 할 정도에는 재능이 보였다는 거잖아. 관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봐주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좀 특이점이 있던데. 네, 홍콩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홍콩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 딱 한국에 왔죠. 네. 그럼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네. 홍콩에서 6학년까지 지내다가 네. 한국에 왔을 때 온 곳이 하필 이게 강남이잖아요. 그쵸. 사교육의 중심지죠. 성지란 말해야 될까 지옥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쵸, 어쨌든 그쵸. 네. 좀 격차를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홍콩에서 제가 배우던 수학, 특히 수학에서 홍콩에서 제가 배우던 진도하고 한국 딱 와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를 보니까 격차가 진짜 너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따라잡느라고 엄청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그런 거를 따라잡으려고 다른 애들 학원 다니는 것처럼 강남에 학원 어디 다닐지 계속 돌아보고 있던 중에 처음 강의하는 아이들을 접했죠. 그럼 홍콩에서 현지에 있다가 네네. 우리 강의하는 아이들 오게 되면 수학으로 이루어진 언어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발문에 네네. 문답식에 대응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내보낸다는 게 되게 어색하고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계속 더듬고 대답도 잘 못해서 혼자 막 어버버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이 네. 뭐뭐 하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그냥 괜찮아. 처음에는 다들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잘 보듬어 주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현장에서 네. 말이 그렇지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건 아닌데 네. 선생님이 개입해서 네. 다 가르쳐 줘보려고 하지. 그렇죠. 그 순간에. 거기서 사실은 분기점이 나눠지거든. 그렇죠. 주체성이 학생한테 있느냐 선생님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회로를 학생이 돌릴 수 있게 수업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이 엄청 많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완전 어이없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떤 학부모님으로부터 네. 이게 인근 가까운 곳이에요. 네네. 강의하는 아이들이니까 네. 선생님이 강의력 쪽으로는 좀 별로인 쌤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아 순간 그냥 빡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강의력으로 네. 최대한 밀어붙여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죠. 강의하는 아이들이거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강의력이 딸린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걸 넘어서서 학생이 어느 정도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대답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강의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는 항상 제가 생각이 어느 정도 몇 %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선생님이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막혔으면은 딱 그 단계에서 그 막힌 걸 뚫어줄 수 있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식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저는 훨씬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말이 이 인터뷰 내용에 들어가야 될까 살짝 망설여지긴 한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잘 모르시는 게 계셔서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은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현수가 지금 느꼈던 네. 그 나한테 와닿는 설명? 네. 그게 왜 발생하는가 하면 네. 이 교육공학 쪽에 전문가 맹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용어가 있어요. 네. 영어로는 Expert of Blind Spot이라고 전문가가 도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그 전문가는 이미 이거를 현재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죠. 모르는 학생을 상대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는 본인이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그 단어를 처음 접할 때에 접했던 이해의 어려움 네. 그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돼버린 상태, 정리가 된 상태에 설명만 해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학생은 그게 아니라 사고 접근이 맞아요. 이렇게 쑤시보고 저렇게 쑤시보고 방황하면서 접근해 오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설명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 학생에게는 이해가 되는 설명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입식 강의가 가지는 문제점이 그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것의 한계까지 깨달은 수학 교사들이 더 진정성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이 강의하는 아이들이거든. 네. 근데 일선에서 이제 그 우리처럼 이 자체 업계 자체의 전문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애들 강의하면 무슨 그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뭐 애들 그냥 학습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네. 그런 그래서 태블릿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강의 못 하시니까 태블릿으로 강의 보라고 하는가? 라고들 생각하신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현서가 홍콩에서 커리큘럼이 다른 체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학 선행학습을 가장 빡세게 가고 있는 강남구에 딱 6학년 입성했을 때 특히나 그럴 때 사춘기 들어갈 때 되게 충격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강의 아이들 쪽으로 안착된 건 네. 어찌 보면 내가 볼 때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저도 여기에서 다른 학원을 한번 옮겼어 봤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입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수업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나는 지금 이게 완벽하게 내게 안 됐는데 계속 다음 진도로 넘어가시고 하니까 그냥 빈자리가 있는 상태로 계속 넘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반년 정도를 공부를 하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고1 때 고1 때에서 2 정도 됐어요. 아니 고등부에 가게 되면 유명 강사의 수강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렇죠. 거무리에 끼어들어서 네. 같이 앉아 있으면 뭔가 얼핏은 안도감? 네. 내가 이 대열에 들었었다는 걸로 마치 뭔가 보장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에 많이 따르고 있는 게 대중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강화에서 이런 걸 느꼈을 거야. 사실 의사가 된다는 건 대단한 지성인인데 네. 지성인으로서 대중사회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 네. 일단 접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네. 그게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게 지성인이거든. 그쵸. 비판적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많은 공부가 됐었다. 네, 많은 제 자신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중3 때 권투 선수가 될 뻔했고 지금 중1 때부터 고3까지 강의하는 아이들만 주구장창 다녔는데 네, 내가 전번 주에 강화 대치에서 또 의대를 간 2명의 학생들도 마찬가지 수강 기간이 한 명은 5년, 네, 한 명은 7년이었거든. 네, 현수는 지금 6년인데 다만 6개월이 중간에 빠져 있는 거. 외도했던 기간이 외도 표현이 이상하네. 빠졌던 기간이 있다. 네. 대치에서 제일 큰 대형학원 네, 뭐 깊다 뭐 그런 느낌의 학원이었다. 네. 그지? 그러면은 대략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수업했으니까 그렇죠. 대략 6년이면 한 학원에 온 횟수가 한 700회 그 정도 되죠. 될 것이고 짧은 거 말고 전체 맥락적인 설명을 시도해보는 횟수가 선생님한테 네. 또는 친구한테 네, 아무리 안 해도 2,000번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매 수업 할 때마다 그래도 당연히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고 제가 이거를 충분히 사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못해도 어려운 문제를 2번 정도는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설명해본 횟수가 매 수업마다 최소한 2번은 있는 것 같아요. 킬러 문제라든지 네, 지금 극복이 어려운 이해력의 임계점에 와 있는 문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제 걸로 얼만큼 많이 만들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문제를 얼마나 풀었냐보다도 사실은 그걸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이 사고 회로가 얘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얼만큼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니 시중에 보니까 네. 뭐 강남에서 대학을 명문대를 가는데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시절에 계산해 보니까 1만 문제를 풀었다, 2만 문제를 풀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 되게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그 얼만큼 물론 그 사람은 그 10,000개의 문제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의대를 가셔서 좋은 성적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도 10,000개 풀면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비약인 것 같아요. 비약이라기보다는 나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주 저열한 얘기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양치기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많이 내가 푸는 데 있어 내 실력이 도약되는 포인트가 되는 나의 능력의 한계치 문제, 임계치 문제에서 완전 정복을 했느냐 안 했냐 그렇죠. 그것이 많다 적다의 내용이지. 맞아요.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를 10,000문제, 20,000문제를 풀었다? 네. 학원에서 뭐 복사기는 잘 돌아가니까 네. 문제 긁어다 넣는 건 아무런 노력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10만 문제도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 완전 전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은 공부 안 했다고 봐. 솔직히 나도 재사원 원장으로 자석 감독을 많이 해봤거든. 네. 1, 2, 3등급 때 애들을. 네, 그 공부 안 한 거야. 그건. 진짜 혼이 불타는 공부하는 애들 우리나라 전체 3% 안 돼. 그렇죠. 사실 지금 시스템이 혼이 담긴 공부를 하기 좀 어려운 시스템이긴 하죠. 근데 아까 표현에 사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내가 아찔했다. 중간적으로 사위. 많은 고민을 했다. 문제를 풀 때 많이 어느 정도 해봤어?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손에 꼽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을 풀 때는 제가 좀 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잡지 않으면 절대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을 때는 한 번 수업할 때마다 4시간인데 그중 한 3시간에 한 문제만 매달려 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원에 왔어. 네,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도 3시간을 고민한 적이 있다. 네, 선생님이 그걸 허용해줬다. 라는 거지. 해주셨죠. 그게 선생님도 우리가 보는 강화의 무슨 진도거든. 사실상의 진도를 그걸로 보거든. 그쵸. 사실 이게 진도란 말 쓰면 안 되지. 학생 입장에서는 진도가 아니야. 성취도야, 성취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 머릿속에 있는 뉴런을 얼마나 자극시키냐잖아요. 오, 뉴런을 자극시킨다. 오, 근데 대박.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 문제라도 어. 3시간 동안 뉴런을 자극시키면서 어. 계속 생각을 한 거니까 어. 공부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저는 가장 공부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서가 했던 그 문제의 개념이나 풀이를 떠올리려고 하는 간서를 찾으려고 하는 그 긴 시간에 네. 그것이 혼자만의 혼공이란 말이죠. 혼자 공부하는 거. 네. 로 끝났다면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그것도 결국에는 인내심이랑 다 찾는 게 되게 필요한데 마지막에는 정말 못 풀겠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남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제가 넘어설 수 있으니까. 상대방 파트너가 있어줘야 네, 되니까. 파트너가 무조건 그게 있어야지. 선생님일 때도 있었고 동료일 때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랑도 중학교 3학년 때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들이랑은 계속 모르는 문제들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복하는 쾌감, 사유라는 표현 쓸게. 네. 사유하는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해보고 하면서 통합돼가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이 순수한 수학적 즐거움이 된 거지.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말하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 강의하는 아이들을 계속 다니면서 좋아하는 과목이 점점 수학으로 변해갔어요.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중학교 때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네. 전과목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 전과목적으로라기보다는 수학은 강의하는 아이들 다니면서 중3 때 가서는 수학은 되게 잘하는 편이 됐는데 다른 과목들은 조금 부진했죠. 그래서 그것들은 고등학교 와가지고 그거의 비중을 높이고 또 그것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걔들도 나중에는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네. 전 과목에서 수학은 몇 개 틀리고 전체 과목에서 몇 개 틀렸어? 수학은 1개 틀렸고요. 전체 아니 과목- 강화를 6년을 다녔는데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하나? 몇 번 문제 틀렸어? 그 22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해? 지금 복귀해보면? 아, 이게 핑계라고 들릴 수는 있는데 아 핑계가 좋은데 5번 문제를 한 거의 2분도 안 지났을 시점이죠. 아 네. 1번부터 풀다가 5번 문제 5번 손대고 문제 있었는데 딱 건들자마자 머리가 핑 하면서 저혈당이 왔어요. 아침을 거의 안 먹고 단 것도 주변에 안 놔두고 풀다가 저혈당이 와버려서 수학 시간 내내 되게 해롱해롱하면서 풀었어요. 저혈당하면 현기증 상당히 오는데 엄청 오죠. 네. 나중에는 감독관님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과자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아 그 정도로 감독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될 정도로